한국형 초음속 대항 미사일은 2000년대부터 연구를 시작해서 2015년에 개발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더 강력한 소형화 요구와 핵심 기술 확보 때문에 계속된 개발 끝에 2017년 개발 완료된 미사일이다. 2014년에 초고속 비행체 특화연구센터를 설립하는 등 초음속 미사일에 관련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과학기술원의 주도로 개발을 하고 있으며 여러 대학과 연구기관들이 협력 중이다. 전장은 6.6m 이하, 최대 직경은 53cm이며 발사 총중량은 1.5톤에 불과하다. 300에서 500km의 사거리의 순항 속도는 마하 3 이상이며 데이터 링크를 통한 유도 제어 스텔스 설계 푸밴드 레이더와 열영상 장비 및 가시광선 탐색기를 모두 채용한 다중모드 탐색기를 통해 적함의 약점을 타격하거나 재민에 대한 높은 대응 능력을 보일 것이다. 또한 러시아로부터 하드웨어 이외에도 대한 미사일 공격 알고리즘이나 네트워크의 사용 방법 등 중요한 기반 자료를 많이 얻어내려 회피 기동 능력도 P800 야권 수준으로 구현해낼 수도 있다. 항공우주연구원이 스프레이 제트 엔진에 관한 기술을 2009년까지 개발 및 시험했으며 국방과학연구소가 2013년에 이중 연소 램제트 기술에 관한 특허를 냈다. 이 발명을 통해 이중 연소 램제트로 스크램제트의 최소 운용 가능 속력을 마하 2까지 낮출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렌 제트 엔진용으로 개발된 알제의 바이브와 동등한 고성능 액체 추진체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년에 걸쳐 개발했다. 이 연료는 기존의 액체 연료보다 밀도와 단위 부피당 발열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또한 고성능 액체 추진제 시제품 2종의 개발 및 시험 분석 평가를 2015년부터 시작해 2018년에 종료할 예정이다. 그리고 열차폐도 갖추기 위해 경사기능 복합재료 개발도 추진되었다. 1400에 2000K에 달하는 온도 환경에서도 내열 부품과 구조물의 열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수천도 이상의 극저온에서도 내열성과 내열 충격성 그리고 전파 투과 특성을 갖는 직무형 레이더 등 핵심 기술도 확보 중이다. 첨두용 열보호 시스템 관련 핵심 기술도 확보 중에 있다. 초고온의 환경에서도 장기간 비행할 수 있는 날개도 개발 중에 있다. 인도는 한국처럼 양컨트롤 기술을 도입해 러시아와 합작 개발로 브라모스 순항 미사일을 개발 중이다. 인도는 브라모스 성능 개량 작업에 착수 현재 400km 수준인 사거리를 800km로 배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인도는 러시아와 2017년 초 브라모스의 사거리를 290km에서 최대 450km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인도 국방부 산하 방위연구개발국 소속 연구원은 브라모스 사거리 300km를 600km로 늘리는 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조금만 손보면 될 정도로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말했다. 20일 러시아군이 보유한 야온티의 기술을 이전받아 기존의 해성을 대체할 신형 대한미사일을 개발 중이다. 이 주요 특징 야권도와 성능은 비슷하지만 크기와 무게는 줄어 전장 6m 이하 직경 534mm 이하 발사 중량 1.5톤 수준으로 소형화들이라고 한다. 이는 브라모스 미사일의 소형화가 목표인 브라모스 M과 유사한 크기다. 노즈콘과 날개 부분에는 스텔스 설계를 적용하여 RCS를 낮춰 적의 레이더에 대한 탐지율을 낮췄으며 양방향 데이터 링크를 갖추고 있어 다양한 전술을 적용할 수 있고 GPS-INS 유도 시스템과 코밴드 능동 레이더 센서 ESM 추적 모드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기반전 능력까지 갖출 예정이라 한다. 냉각식 열영상 센서 가시광 센서를 사용하는 다중모드 탐색기를 적용한다고 한다. 이 다중모드 탐색기는 2012년부터 개발에 들어갔는데 이후 IIR 센서 덕분에 표적에 대한 인식률도 높아지고 재밍에 대한 대응 능력도 향상될 것이다. 또한 탄두의 둔감장력을 적용하여 시아이따 웰스의 철갑탄이나 근접방어 미사일 근접 폭발도 방어할 수 있으며 함선의 표면을 관통하고 내부에서 폭발하여 피해를 높일 예정이다. 개발이 완료된 한국형 차기 초음속 대한미사일의 예상 사거리는 300km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공개된 군의 요구 성능 자료에 의하면 사거리 단위가 2이 아니라 에는 약 18km다. 따라서 최대 사거리는 300나노미터 즉 약 550km 내외 정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이 사거리는 고고도 순항 모드에서의 사거리를 뜻할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초음속 비행 시에는 300km 정도이니 KN 든 이름 든 딱히 틀린 말은 아니다. 2017년 4월 군 당국 소식통에 따르면 속도는 음속 3에서 4배의 사정거리 300에서 500km이며 2020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3. 개발 현황. 현재 관련 보도가 줄어든 편이다. 그동안 가장 열심히 보도했던 밀리터리 리뷰마저 인내심이 바닥난 듯 언제 개발이 완료될지 모른다는 반응을 나타낼 정도. 그래도 개발이 취소될 것으로는 여겨지지 않는다. 앞으로 추가 건조대 세종대왕급 배치에 탑재되는 대한미사일 캐니스터가 16개에서 8개로 줄고 합동화력함의 무장으로 이 초음속 대한미사일이 쓰일 것이라는 등 관련 소식은 간접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다. 세종대왕급 배치와 합동화력함 이외에도 장착될 함선을 꼽으면 KDBX 인천급 배치수리대구급 호위함 모경 도산 안창호급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초음속 대한미사일을 KBS에서 운용할 경우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에도 장착할 가능성이 있다. 그 외에도 지대함 플랫폼으로도 운용할 예정이다. 지대함의 경우라면 수상 전투함이나 잠수함 항공기 탑재형보다 크기의 제약이 결함으로 더 일찍 개발을 완료할 수 있다. 한편 지난 수년 동안 진행되어 온 해상 성능 개량이 2020년 국방예산에서는 해성 2차 성능 개량으로 사업명이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규모도 2019년 은 3,130억 원대였는데 2020년에는 2배가 넘는 8만 70억 원대로 배정된 것이 확인된다. 이를 두고 차기 초음속 대항 미사일 관련 연구 개발을 위한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대함 미사일의 극초음속 LNZ가 달리는 이유, 초음속을 넘어서는 대한 미사일들의 진화. 이전 포스팅에서 공대공 미사일인 암람이 180km의 긴 사거리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죠. 이전 포스팅 무려 180여 킬로미터를 날아가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비밀. 거리도 거리지만 이들의 비행 속도 역시 상당해서 대부분의 공대공 미사일들은 이상적인 환경에서 최대 마하 3월 4일 안팎의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초음속은 빠르게 날아가는 적기를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탑재되어야 하는 공대공 미사일의 필수 능력인데요. 비행기에 장착된다는 특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고 제약이 많은 편이지만 하늘에서 발사되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슛다운의 이 점을 적극 활용해서 주력을 차단 후 관성비행으로 속도도 유지하고 사거리를 늘리는 일종의 꼼수로 단점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미사일이라도 차량이나 함선에서 사용되는 녀석들은 크기에 대한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인데요. 높은 속도와 긴 사정거리를 위해 우람한 사이즈를 자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표적인 공대공 미사일의 샤이엔 120 암람과 대표적인 함대함 미사일 엑셀을 비교해보면 액조세 쪽이 상당히 큰 덩치를 가졌음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같은 로켓 모터 방식인 액조세 MN40 블라크드와 AIN 122 안람의 사거리를 비교해보면 덩치가 훨씬 더 큰 액조세가 안람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70km 안팎을 날아갈 수 있을 정도이지요. 액조세는 프랑스 찍고 안람은 미국제라서 성능이 차이가 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안람도 초경인 AIN 120에 비해서는 최대 사거리가 80km를 넘지 못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꼼수를 통해 무려 추가 100km를 연장하는 데 성공했을 뿐이었습니다. 함정에서 사용되는 미사일은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아래에서 위를 향해 발사되는 방식이다. 종말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추력을 유지해야 하거든요. 바람에 몸을 맡기는 안람과 같은 사거리 연장 방식은 사용할 수 없지요. 그래서 선택된 게 바로 AGN-84 하푼과 같은 음속 순항 방식입니다. 속도도 빠르고 추력도 좋지만 조류인 로켓 모터를 사용하지 않고 소형 터보제트 엔진을 사용해서 속도는 비록 조금 느린 마하 0.8호이지만 지속적인 추진을 얻어 사거리를 220km까지 얻는 효과를 얻는 겁니다. 살을 내어주고 뼈를 취한다 정도의 느낌이려나요? 하지만 러시아에서는 속도와 사거리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나토 코드명 샌드박스라고 불리는 P500 바트 피천 북한입니다.
딱 봐도 우람한 덩치를 자랑하는데 로켓 부스터를 이용하여 미사일을 초음속으로 가속시킨 후 대형 터보제트 엔진을 사용하여 최대 마하 2 정도의 속도로 550km를 날아갈 수 있는 괴물 같은 미사일이죠. 함정에서 운용되는 미사일들이 크기에 대한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라고는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크기에 어느 정도 제약을 걸어두어 함정뿐만 아니라 항공기 등의 다른 플랫폼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도록 컴팩트하게 설계되어 있는 편인데요. 러시아의 경우 공영화 그거 싸 먹는 건가요? 고급하면서 오로지 성능 일변도의 무지막지한 대함 미사일들을 개발했고 그 결과 등장한 것들이 웬만한 함정에는 탑재시키지도 못할 아름다운 크기의 11.7m의 PO 108바트 피천 불칸이 어떤 것이죠. 큰 덩치는 단순히 사거리와 속도만 높여준 게 아니어서 탄두 중량이 무려 1톤에 가까운 무지막지한 공격력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항공모함 세력에 빈약했던 탓에 먼 거리에서 미사일 몇 방으로 미 함대 하나를 초토화시키려는 러시아의 교리가 충실하게 반영된 미사일이라고 해야 할 때, 엑조스의 실전 배치는 1979년이었습니다. 하푼이 실전 배치는 1977년이었지요. 바잘트는 1975년의 물건입니다. 엑조세는 2010년 MM49 라크3로 개량되었지만 하푼과 동일한 터보제트 엔진 추진 방식으로의 개량이었고, 하푼이 최신형인 AGN84 플라크토는 여전히 음속의 터보제트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바잘트는 후속 MB700 그라니트를 거쳐 800야후트로 바뀌어갔는데 렌제트 엔진을 장착하면서 크기와 무게는 2/3로 줄어들면서도 속도는 마하 4 전후 사거리 300km를 넘나드는 세계 최강의 최신형 대한미사일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교리가 다르다곤 하지만 단순 스펙만 봐서는 서방에 대한 미사일이 러시아에 대한 미사일에게 밀린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원판이 등장한 지 무려 40년이나 흘렀고 램제트 기술이 딱히 뒤떨어지는 것도 아닐 텐데 대체 왜 서방 국가들은 초음속 대함 미사일 개발에 소극적인 걸까요? 실제로 램제트 기술이 러시아에 비해 떨어지는데 그걸 감추고 있을 뿐인 걸까요? 여기서 밀매들이 자주 하는 논란 하나가 등장합니다. 속도의 초음속 버스의 기동성의 암성 논란이지요. 무기가 빠른 속도를 가지게 되는 경우 어떤 이점이 있는지는 누가 봐도 명확합니다.